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 최남단인 영월까지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양돈 농가들도 울타리를 만들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태장동에 폐기물 처리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주변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반면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 할인 기획전인 강원 세일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명 오픈마켓도 함께 동참해 최대 25%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강원도 누적 확진자가 1,400명을 넘어섰는데요.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도내 신규 확진자가 11일에는 7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57명, 11일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7명입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 평창 스키장과 동해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확진자 확산세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 달 말에나 시작되고 지역 내 집단 면역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 개인은 이제 그 면역이 생겨서 보호가 되겠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되고자 하면은 전체 그 주민의 한 60에서 70%가 항체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면역이 달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강원도는 도 전역에 내려져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계속하고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춘천 풍물장터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12일 모처럼 장이 섰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은 마주거리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돼요. 일도 안 되고 장사가 우리도 이렇게 시골에 농사 지어가지고 온 건데 안 팔리잖아요. 사람 일세 팔죠.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원에 나섰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출이 10분의 1로 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장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옛날엔 이거보다 10배는 더 나왔어요. 없잖아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이 없어. 어제 3만 원 팔거든 3만 원. 이거 밥 먹고 살겠어요? 우리 4식구인데. 강원도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집행 효과, 지급 대상 등을 지켜본 뒤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영월까지 확산됐는데요. 인근 지역 양돈 농가에선 울타리를 만들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군의 한 돼지 농가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바닥에는 소독용 석회가루가 가득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지역 농장들도 이처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병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뿐 아니라 사람과 차량의 접근도 제한됐습니다. 불과 30km 떨어진 영월 주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건 지난 6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일 오전에는 양양에서도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철원에서 시작된 후 현재까지 도내에서만 48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철원과 화천 등 강원도 북단인 접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부 지역까지 확산된 상황에 인근 농가들의 불안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될 경우 농장에 있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지금 연근업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상이지 비상.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지나면 사멸이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가 봐요. 백신 만들기도 어렵고. 이에 횡성군은 수색팀을 구성해 멧돼지 폐사체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예상 유입 경로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장마다 생석회 도포를 이제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농장 주변에 방역 차량, 살수차를 동원해서 농장 주변 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양돈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수는 모두 6만 6천여 마리. 코앞까지 다가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에 농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원주 태장동에 폐기물 처리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 플라스틱, 폐 비닐 등을 재활용해 고형 연료로 만드는 이른바 SRF 생산 공장인데요. 주민들은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만큼 악취와 유해물질 발생을 우려하고 공장 설립을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업체 측은 여과 시설을 갖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원주IC 인근의 한 부지입니다.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이곳에 생활 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만드는 이른바 SRF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태장동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업체가 지으려는 공장은 폐 플라스틱, 폐 비닐 등 폐합성 수지를 반입해 파쇄 선별하고 시멘트 공장 등의 연료로 납품하는 시설입니다. 취급하는 폐기물의 양은 하루 300톤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운반 처리 과정에서 분진, 악취, 소음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관문인 원주IC가 1km 내에 있고요. 또 원주시 식수원인 취수장이 바로 500m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 원주에 유치한 국립전문과학관이 1km 반경 내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이 SRF 연료 공장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업체는 폐기물을 가열하지 않고 파쇄 분쇄만을 하는 시설로 악취, 유해물질 배출 등의 위험은 적다며 필수 여과시설 설치를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쇄 분쇄만 그게 분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분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여과기, 집진시설 그래가지고 그게 2중, 3중으로 그걸 하고 원주 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나 비대위는 오는 14일 주민 동의 없이 공장 건립을 허가한 원주시청에 항의 방문하겠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진행한 만큼 예정대로 공장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원 동해시장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앞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 올해 동해시정에 대해 들어보시죠. 2020년은 우리 시가 개척한 지 40주년이 되는 그런 정말로 뜻깊은 해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성과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만 특히 이제 저희들이 성과를 친다면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5개 권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그래도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KTX 동해 연장, 추암 개발 사업, 그리고 무릉 계곡 개발 사업, 그리고 무릉 3지구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쉬운 점도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와 자유구역 문제가 무엇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 개발 사업자 선정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미비,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 또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연말에 확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 발전시키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시는 사실은 작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청정 지역을 유지해 봤습니다만은 지난 12월 17일 날 초등학교와 동네 병원 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종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좀 더 철저히 해 나가서 확진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병행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는 또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년간 추진해 온 5개 권역별 그 관광지 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해서 금년도에 일부는 마무리함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관광지를 완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릉 계곡의 상지구 문제라든가 또 농골담길의 도채비골 스카이밸리 등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의 시정 목표를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혁신으로 안전 행복도시 통계 실현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그 외의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개발은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경제 관광 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지만 앞으로 시정에 더욱더 성공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을 위해 온라인 할인 기획전 강원 세일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오는 13일부터 4주간 진행하는 강원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강원마트 제휴 쇼핑몰인 11번가와 SSG, 롯데온 등의 오픈마켓에서 지역 농특 수산물을 최대 25% 할인 판매합니다.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도 18일부터 사과와 꿀, 들기름과 닭갈비 등 250여 개 제품에 대한 할인 판매와 무료 배송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강원 세일 페스타를 시작으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비대면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사업에서 원주시가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시는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사업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심사에는 전국 30개 시군이 참가했고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를 거쳐 드론 택시와 배송 등 드론 활용 서비스 실용 상용화를 1년간 테스트한다는 방침입니다.